겸손은 힘들다 김효성입니다. 그날 그때 묘성 소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묘소녀는 그때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아, 남천동 하고 있었죠. 그 시간이 네. 딱 그 시간이었구나. 네.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전 어딘가를 달리고 있었네요. 네. 그 시끄러 임마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오랜만에. 담을 넘는 것 같아요. 시끄러 임마. 볼 때마다 웃겨요, 저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 너무 하대하는 말투가 너무 일단 말투가 싫다. 네, 저는 그게 좀 보좌관. 네. 개엄 직후에 언론사들이 이준석 후보 영상 요 앞부분까지 시끄러 임마 빼고 네. 많이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 저지에 항의하는 의원 이준석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당시 국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뭐 어떤 중요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참 웃겼어요. 그날 여의도에 왔던 야당 의원들 중에 계엄 해제 내란 진압의 최소 기여자 탑3에 들어갑니다. 그런 의원인데 네. 뭘 저렇게 틀어주나? 그렇다고 시끄러 임마 부분까지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작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재명 후보의 라이브 방송. 네. 이거는 안 틀어졌어요. 국회로 이거는 와주십시오. 방송사에서 나서 12월 내내 안 틀어졌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언급도 하지 최고 않고 보루입니다. 의미도 짚어주지 않았어요. 해리포터의 그 이름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악당 마법사가 뭡니까? 볼트모트요? 볼트모트. 네. 언론은 이재명 볼트모트 취급했다니까요. 전날 저 라이브가 없었으면 계엄 성공했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하나하나 복귀해 보면은 성공했어요. 계엄군이 막 지금 이제 그때 영상 다시 보면 막 달려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첫 충돌이고 막 달려가는 영상들 있어요. 계엄군이 저렇게 달려가다 주춤했던 건 그들 앞에 그 방송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에 텅 빈 국회였잖아요. 뭔가 망설일 겨를 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냥 훈련받은 대로 진입하고 수행했을 겁니다. 시민들이 달려오고 보좌관들이 길을 막지 않았으면 계엄 성공했습니다. 계엄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저는 이 세상에 없죠. 이재명 비롯한 민주당 전원 사라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지금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 김건희요? 네, 계엄 성공했다는. 총사령관 김건희. 신이 기갑차 몰고 막. 신이 돼 있어서 신이. 김건희에게 다음 대통령 물려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또. 저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12월 3일 4일 넘어가는 새벽 그 시점에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아무도. 모든 게 불분명했고.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 의결했다고 군인들이 물러갈지 안 갈지, 윤석열이 여기서 포기할지 아닐지, 2차 3차 시도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그 미래를 모를 때 그 불확실성 앞에서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진짜 자질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토론에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응?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아주 길게 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자, 어떻게 준비된 답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시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이제 준비된 답변이에요. 정적수가 됐으니까 나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밖에 있겠다. 이거는 결과를 알고 나서 담을 남지 않은 선택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위험 앞에도 어떤 불확실성 앞에도 서지 않는 그냥 군중 앞에 섞여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그런 비겁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공동체 책임질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실히 드러나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누가 알았냐고. 해제됐으니까 끝날 줄. 그래서 국회의원이 밖에 서서 소리치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 하는 거냐고 왜 묻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고 저는 그냥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걸 선택했어요. 편하다. 그런 소리 지르는 건 거기 밖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왜 자꾸 틀어줍니까? 방송에서 뭘 잘했다고. 근데 이 얘기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긴 갔으니까 네.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걸 뭘 계속 틀어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가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 언론에서는 그걸 짚어줘야지. 이때는 의원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했어야 한다고 가가지고 밖에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한심해요 그런 거 보면. 반면에 이준석 후보가 잡은 공격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 공약이 재원 마련 책도 없는 허황된 것이다. 네, 그런 거거든요. 간병비 관련. 간병비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이 공방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토론 준비 자세나 임하는 자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봅시다.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내셨는데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 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건강보험 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한다 그랬어요.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자, 뭐 이런 공방인데 지난번 토론이 이준석 후보는 극단적이에요. 네, 첫 번째 때. 네, 라는 이재명의 평가만 남은 손해본 장사였거든요. 네. 극단적이에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때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그럼 그렇게 일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일로 돌지는 않죠.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제가 답변할 때 좀 확인하고 하시죠.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침략을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청년 연장 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이건 극단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손해본 장사였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건다. 네 정책은 뭐니?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제대로 대치기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시비를 거니? 그러면 너의 정책은 뭐니? 그러면 여기서 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질문 시간입니다. 매우 약한 대응이죠. 그러니까 질문도 답변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그 대선 TV 토론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득점은 굉장히 어렵고 네. 실점이 쉽습니다.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미 정하고 감정이입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득점으로 지지율 역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V 토론에서. 다만 스스로 실점해서 자기 지지율이 추락해서 역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득점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당황해서 자살골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너무 여유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준석 뭐 아무것도 없네가 돼버린 거예요. 자,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세는 뭘로 했냐면 단일화를 물었어요. 네. 봅시다.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할 건지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기술명은 초칙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손가락 자른다고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것도.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6일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6일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원팀입니다. 볼 때마다 웃고 원팀입니다. 지금은 웃긴데 당신은 손가락 발언하는 걸 보니까 단일화를 물 건너갔나 보다.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근데 갑자기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외성으로 인한 주목 효과나 혹은 이러다가 선거 지는 건가
이재명 지지층을 좌절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혹시라도 기획한다면 그걸 차단하려고 어차피 단일화할 거 아니야? 예? 어차피 할 건데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전에 단일화가 설사 있다고 해도 그 효과 김을 빼고 초를 치는 기술 초치기. 초치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예정된 질문이거든요. 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여기 가장 심플한 답은 단일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뭐라고 했냐? 다시 들어봅시다.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다.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관심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관심은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 이준석 후보 머릿속에 상황에 따라서는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플랜이 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 건지 절대 안 한다 이런 답을 안 해요. 저 정도 답변. 그러니까 단일화에 관심 없다. 이 정도 답변은 나중에 단일화하고 나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절대. 관심이 좀 생기더라. 라고 발뺌하기에는 또 궁색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예정된 질문이었는데 이 초치기라는 기술에 네. 김빼기 초치기 기술 뻔한 예정돼 있는 수순이었는데 당한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게임처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게임에서도 압도한 겁니다. 이거는 게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주장하듯이 정말 게임의 달인이었다면 저 답변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답을 아예 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고 씩 웃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주장하듯이 그 정도 그러게요. 달인이었으면. 네. 네. 근데 어제 일요일 기자회견했는데 기자들이 또 단일화 질문했잖아요. 이제 단일화라는 단어 자체를 계속 노출시키려는 전략이거든요. 보수 매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 다시 세기를 박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에 반대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내란 수계의 복귀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당신 내란 세력과 같은 정당 출신이니까 어차피 단일화 할 거 아니야? 이제 단일화하면 당신도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못을 박는 거거든요. 네. 김 빼고 초치기. 김 빠진 소리가 막 슉슉 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단일화해도 그 효과가 안철수 때처럼 안 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여론조사상으로도 누구로 단일화도 이길 수가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부풀리고 할 건데 안 된다. 자, 김문수 후보는 두 장면만 봅시다. 예. 이준석 후보가 사실 대단한 공격수, 대단한 토론의 달인이라 착각하는 그래서 한방 역전할 수 있다고 허황된 꿈을 꾼다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어리둥절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것도 예정된 질문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신 윤석열 정광훈과 단절해야지. 네. 자, 이거 들어봅시다.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자,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 예정된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국민의힘이 어떤 내란 실험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답을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가만두겠습니까? 자, 봅시다. 말씀을 피하신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허위 난다라고 한 사실이기 영상이 때문에. 있던데 영상이 있던데요. 아니, 저걸 치고 들어와서 반박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뻔뻔해요. 걸려 들어버렸어. 그 영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영상이 한번 봅시다. 여러 개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상황적으로 웃을 수밖에 오열 없어요. 아닙니까? 오열 지금 저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이게 눈물이 아니라 콧물인가요? 근데 이런 영상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눈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상도 보죠. 눈물을 멈추시고 눈물을 멈추시고 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거는 인문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이제 재판과 법과예요. 네. 여기 한 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도 재판을 5개나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이 뭐 일제 샴푸를 사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재판에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유죄가 나옵니까?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유죄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제가 유죄가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렇고 네, 김문수 후보 발언 시간 초과돼서 김문수 후보님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심하다. 이 보수 지지층들에게도 우리가 김문수 후보로 대권을 먹겠다는 게 말이 되나?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예. 보수 유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답을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진다느니 뭐 한 자릿수라는 단일하면 이길 수 있다느니 의도적으로 호들갑을 떠는데 이제 지난 6개월 하도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매일 1000명씩 가장 비싼 전화 면접 가상번호로 하는 여론조사꽃 비싼 게 정확하다. 오늘 6회 6,000명짜리 발표하는데 기본 틀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당연히 결집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미세한 조정이 있는데 그 폭이 얼마 안 돼요. 그냥 그 틀 그대로입니다. 이 대선 민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지난 6개월간 다져진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이진수 후보가 뭐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저 사람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떠요. 말도 안 되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하도 많은 일을 겪어서. 네. 불안하면 밭을 가세요. 이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직접 말을 못하겠으면 사전투표 목금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네, 29, 30, 목, 금. 토요일이 없어요. 토요일.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토요일 없다. 토요일 없다. 목, 금. 토요일 없다는 걸 알려야 돼요. 토요일 없다. 토요일 없다. 우리 이거 토요일 없다 노래 만들려고. 노래예요? 아니 노래라도 만들어서 뿌려보려고. 자 노래 만든 거 있단 말이죠. 만들다 말았는데 사실은. 만들다 만. 토요일 투표 없다는 게 너무 신나게 말하는 거 같지 않아? 발라드로 만들어야 되나? 하여튼 토요일을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짜. 주변에 물어보세요. 이 민주진영의 유권자들의 60, 70%는 사전투표를 한단 말이죠. 네. 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습관적으로 항상 토요일 날 해왔으니까 토요일 없어. 그때 가서 할 수 있어요. 알게 된 사람 많을 거예요. 밭을 가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토요일 사전투표 없다를 알려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목금인데 토요일 없는데 그걸 모르고 막연하게 쉬는 날 토요일 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투표소 검색했는데 토요일 없네? 그때 깨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사전투표 토요일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 틀어주세요. 이게 너무 신나 이거. 이거 좀 부분은 못 알아듣겠다. 이거 저 이제 봤습니다.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시간 없어서 안 되겠어. 네. 내일까지 저희가 네. 사전투표 토요일 없다 송 짧은 걸로 응모 해주십시오. 며칠 안 남았어. 오늘 잽싸게 만들어서 내일 뿌려야 돼. 네. 화, 수, 목. 금요일이라도 하게 화, 수, 목 뿌려야 돼요. 너무 안 남았는데요? 3일이면 충분히 뿌릴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중독성 있게 좀 만들어서 짧게. 예. 그리고 우리 것도 이거 틀긴 틀 텐데 네. 우리 스텝 어제 밤늦게 만들었거든요. 너무 신나. 발라드로. 발라드는 뭐든 간에 우울하게. 현재 너무 우울하게. 토요일 없어. 토요일. 울면서. 일단 저 메일 주소 yp01 하하소사이어티 하하소사이어티는 것은 네. 명랑사회라는 뜻입니다. 하하소사이어티.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응모된 거 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우리 김민석 예. 수석책을 모셔가지고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모시고 해야 되겠다. 예. 토요일은? 토요일은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없다. 토요일은 없다. 토요일은 없다. 김묘성이었습니다. 끝난 거 맞죠? 아니? 점수는? 힘들다 김묘성.